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행정론 2주차 1교시를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2장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과 책임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필기 준비되셨죠? 예, 이 시간에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이념과,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 행정가의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가의 책임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라포가 형성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라는 것은요,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에 기준적으로 바람직한 행정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요,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행정이 준수해야 할 우리가 규범을 제시해주고, 또한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요,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와 기술 등은 구체적 접근 방법이 행정가의 책임하에 실천 현장에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활동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란, 자, 사회복지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본질을 의미합니다. 내지 행정가가 준수해야 할 활동 규범이나 또는 행동 기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수단에 관련한 일련의 지속적인 가치다. 그래서 행정 이념과 관련된 범주에서는요, 우리가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의 개념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목적의 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능률성도 있어야 되고요,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요, 합법성도 있어야 되고요, 합리성도 있어야 되고 민주성 등도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 요청과 정신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이념이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이 이념의 설정도 현 상황에서 어떤 이념이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에 반영해야 할 지배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의 보편적인 이념은요,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을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뭐다? 복지 철학과 윤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정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합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법성이라는 것은요, 행정의 작용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 행정은 전문화된 조직 활동이므로 복지사의 재량권이 더 중요하지만, 합법성은 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의 의도 내지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합법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는요,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이 사회복지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면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장관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자치단체 규칙 등에 의해서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과 법은요, 두 차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정은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규범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정과 법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맺고 있는 사실적 관계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의 합법성은 행정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지나친 합법성의 강조는 사회복지 행정의 형식화를 초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성은 법치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이라는 것은요, 조직이 공공 서비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제공된 공공 서비스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주어진 비용과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성과를 최대로 올리려고 노력하는 행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효율성을 실제 수량으로 측정하고 비교 및 평가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요, 복지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의 변화 정도를 우리가 최종적인 성과로 평가하고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유사한 복지 활동들에 대한 투입, 인푸트, 산출, 아웃푸트의 비율을 측정하고 효율의 높낮이를 밝혀야 하는 데는 복지 조직과 서비스의 특성상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행정에서는요, 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둔 기계론적 효율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만족,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면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적이며 장기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효율성의 적용 사례는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 결과 보고서에 투입하는 것은 총 지원의 총사업 기간 등, 산출에서는 사업의 참여 대상 및 인원, 산출 목표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이라는 것은요, 복지기관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요소나 소망에 부응하는 정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요, 복지기관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수요와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데에 관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조직의 목표는 가변적이며 계층에 따라서 다원적이기 때문에 효과성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 수준도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목표라 하더라도 자원이나 여건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상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서비스가 아무리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늘 비용과 인원을 투입하여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효과성은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범위 내에서는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효과성은 클라이언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목표가 명확해야만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효과성의 적용 사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업 계획의 내용 중에서 목표 달성 정도를 작성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민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요, 그들의 뜻에 따라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내용뿐만 아니라 참여와 정보 공개, 그리고 공평하고 민주적인 처우와 같은 실질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인간들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 서비스 전달과 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민주성은 서비스 질과 내용, 절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리 기법인 서비스 질관리, 퀄리티를 위해서 중시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민주성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과 경영 이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에서는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리 조직과 동일한 이념을 가질 수는 없지만 오늘날 복지 환경에서는요, 경영 이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이란 기관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세를 지향하며 어떤 방법으로 경영에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경영 이념이 명확하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행동의 방향성이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념을 공유하면서 어떤 사고방식을 기초로 업무를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조직 목표나 계획 달성을 상황을 평가하는 구조가 강조되고 일상적인 업무 개혁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기관 운영에서는요, 목표의 계획이 실시, 평가, 개선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 과제를 도출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관 행정에 철저히 침투시켜서 서비스질 향상을 연결하고 또한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향상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조직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사회복지기관은 경영 이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질을 향상시켜서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법원의 경영 이념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요, 사회복지법인 범어 금정노인 요양원의 경영 방침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고객과 직원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명품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객 감동을 주는 품질 경영이다. 두 번째는 서로 배려하고 안아주는 신뢰 경영이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책임 경영이다. 네 번째는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인 성예원 경영 방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생명과 존엄을 위하여 우리들은 한 사람의 생명과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를 위하여 우리들은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들은 보건, 의료, 복지, 케어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자, 케어복지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요양보호 서비스,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 사람들과의 강한 유대를 키우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미래를 만들며 우리들은 창립 이후에 선구적, 개척적 정신을 이어받아서 항상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고를 위하여 우리들은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일본 사회복지법인 산이국카이의 이념, 가치, 미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념은 사람은 언제나 강하면서 약한 존재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며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 그것이 사회복지법인 찬유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요, 모든 사업을 기독교의 이웃처럼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세 번째 사명은 의료,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시대에 맞게 필요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네 번째 비전은요, 복지 사회의 충실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과서의 페이지는 27페이지의 사례를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방법에서 일반 행정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행정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방법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는 제도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도적 접근 방법이다. 두 번째는 뭐다? 역사적 접근 방법이다. 세 번째는 관리 기능적 접근 방법이다. 네 번째는 인간주의적 접근 방법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도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 사업 등에는 법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기능, 인사행정이라든가 예산, 절차 등을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직적 상황과 조건을 찾아내고, 그리고 구체적 결과를 제시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이나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면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연계하기 위한 조직적 정치로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행정의 접근법에서 두 번째인 역사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연구하고 실제에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한 초점을 어떻다? 미래에 대한 과거를 연결하고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과 지침을 얻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 과정과 각 역사적 시점에 있어서의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과거,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과 지침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혈액나응, 현실의 사회복지 행정에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가. 뭐 예산 문제라든가, 뭐 인원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세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방법에서 일반 행정의 접근 방법에서 세 번째, 관리 기능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관리와 관련된 초점에 문제를 두고 이를 연구하고 실제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실제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조직의 효과적 관리와 조직의 기획, 인사관리 등에서 적절한 원칙의 수립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한 관리과학의 여러 방법들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관료제, PERT, 평가 검토 기준 등의 관리 기능적 접근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인간주의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와 민주주의의 관리다. 그래서 민주적이라는 것은 조직 학습론의 발전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렛이라는 학자는요. 조직에서의 규범적이고 심리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하면서 가치 판단에 근거한 전통적인 인간주의 사회 심리적의 바탕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과 조직의 통합이라든가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의 공동협동, 권력의 공유,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주의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이념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인엽 학자가 제시하는 관료적 접근 방법과 민주적 접근 방법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적 접근 방법은요. 피라미드 구조와 명령 계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 규칙과 절차를 체계화해서 전문화에 기초한 분업을 통해서 행정활동을 수행하며 기술적 능력을 강조하고 인간관계에서의 비인격성을 부과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적 접근 방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참여와 동참을 바탕으로 목표라든가 계획, 절차 등이 설정되고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강조하며 집단 정신과 팀워크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적 행정활동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행정활동에는요. 두 접근 방법의 요소가 동시에 융합되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프와 포에트너의 사회복지 행정에서는요.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 방법과
또 컴플라이언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 방법은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경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과에 대한 조직 규정과 행동 지향적 관리 학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접근 방법은요, 조직의 성실성 실현과 법령과 규제 준수를 경영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선택, 학대와 권리 침해와 예방, 서비스의 이용 지원과 기준 절차의 설정, 총괄 책임자의 임명과 권한위임,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과 감사, 징벌 제도, 적절한 대응과 재별 방지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환류를 통한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이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